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학교 강혜군입니다. 국립공학원 분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우리 박정관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예술국장 도례 대표시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우리 박정관 선생님께서 국립공학원 분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15분 정도 시간을 묻혀 짧게는 하겠지만 엑기스만 뽑아서 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역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 1세대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도권에 올라가지 않고 지역에 있어도 뭔가 승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 1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좀 험한했는데 그 대신 기회가 많았어요. 아무것도 이제 선배들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보잘것없고 잘 정제되지 않은 이론들을 얘기해도 그 이론들이 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도 많이 한 세대에 속합니다. 오늘 제 발제는 오늘 지역문화와 국악원, 분원, 우리문화, 우리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한계도 있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철학적 바탕과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감상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문화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늘 하는 이야기는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문화 사람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지역문화가 이렇게 어려우면 다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지역문화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지역문화라는 건 한 시대 한 국가의 문화라는 거는 그 시대 변방하게 다양하게 꽃피운 지역문화를 모두 합해서 부르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는 말로 지역문화를 설명하죠. 이게 이제 이 말이 좀 이렇게 논리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 거라면 평양냉면이라는 건 있어도 한국냉면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를 대표할 때는 한국냉면이 되는 거죠. 이런 이론들을 이른바 지역문화 총학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건 너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문화는 뭐랄까 이게 부분이 아니고 전체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난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양 후보의 모든 문화정책의 주요한 내용들은 전부 지역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김문수 후보 역시도 처음에 내건 후보자 공약이 문화정책의 지역전환이었고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도 세 번째가 지역문화와 관련된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정치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있거든요. 특히 박덕흠 위원님께서 동남사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동 인구 44,000, 전에는 남부상면이었던 선도의 지역구가 지금 경남 4군이 됐고요.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없어진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와 있는 거죠. 특히 그게 이제 89개 정도가 인구가 줄고 충북에서는 아주 이채롭게도 시인 경우에도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단순히 인구 비율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데 이게 만약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인구비를 대략 1대1 정도로 본다면 뭐 충청북도 안에서 도청, 소재지인, 청주 뭐 80만, 90만 대 160만 나머지를 계산하면 이건 뭐 시군은 6대4 넘게 65대 3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실이어서 사실 BC 지역, 군 지역의 앞날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나오면 이건 더더구나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보통 공연이 얼마나 있는가,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돈벌이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좀 복잡한 표현인데 이렇게 지켜보면 대략 부산 이런 데가 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동그라미의 크기를 보면 서울권에 비해서 거의 어느 정도 크기에 있는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역 전체를 전부 다 포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대비라는 게 80% 이상 막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지역화라는 게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정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국악진흥법, 국악법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악이 범죄가 된 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61년도 이 공연법 처음 만들어질 때 국악이라고 하는 그게 포함되어서 공연의 진흥 업무 같은 것들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또 70년 문예진흥법상에서 국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흥할지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한 셈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각 장르별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드디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국악진흥법이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기준 닫아놓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뜸을 들이고 만든 법에 그렇게 얻은 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국립국악원이 없던 게 아니에요. 국악방송이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해서 생기는 이점은 뭐냐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악진흥의 의무화, 또 국악과 국악산업진흥계획의 5개년 계획의 수립, 이 정도가 이제 국악진흥법 생기면서 생기는 이점이랄 수 있는 건데 그거가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의 사례를 보면 법을 일단 만들어 놓고 개정해야 되는 필요한데 뭐 진흥기구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달에 장관이 국악현장계를 만나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국악진흥계획이라는 건 국악공연과 공연자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 국악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화죠. 이게 법령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집중으로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현장을 설명하는 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5월 5일 1회 국악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흥 계획에 관련되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첫 번째 본청회를 마친 상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대충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악진흥을 위한 국악진흥 체계라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 국민국악원이라든가 혹은 무형무상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정말 문예진흥기금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내에서 어떻게 국악 전통 부분을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을 얼마의 지분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혹은 그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원 대비 그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대개 공연예술 안에서 지금은 그 크기가 한 22, 3% 정도. 여기 연극에 비해서 한 10% 정도 빠지는.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한 두 번째 정도가 되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풍물이 일상화되면서 찾아가는 사업이나 돼서 이제 장점들이 많은데 되게 볼 때 그럼에도 늘 국악 전통예술의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재단법인 전통문화예술진흥원에 보내는 몇 개의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줬다 못 줬다 이렇게 이제 되게 이런 악순환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반복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약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이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지역 기반 문제라든가 또 10분 거리 안에 그 문화생활권을 만들겠다거나 또는 K 콘텐츠를 완벽하게 갔거든요. 그리고 AI 믹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중소양한데요.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성공 공약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문화예술 전문가가 대통령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많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문화예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정책을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며칠 전에 그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실까지 출범하니까 그 임기 내 국정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인원이 155명까지 제가 발전을 보낼 때는 55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100명이 들어서 155명의 위원이 발표가 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국악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는 건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윤이 K-콘텐츠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쓰면서 이런 대접을 예술과 국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이거는 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K문화위원회만 한 건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하고도 했는데요. 저 안에서 보통 5가지 정도의 공약을 협약하면서 세 번째에 말하자면 지역문화 정책 같은 것들을 명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정책의 움직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문학대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되어서 민간에서 요구하는 분명히 저런데요. 지금까지 기구도 없었으니까 기구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돈도 한 5천억 정도 마련을 하고 분권과 분산 정책을 지속 실현해달라는 겁니다. 저기 분산과 분권이라고 하는 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데 늘 실패하거든요. 지난주에 해프닝이 좀 있었죠. 문체부가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발표되자마자 현장에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보고안을 확정하는 것처럼 보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역문화 정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혹은 문화 정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름하는 일이었는데 극기하는 문화부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이런 언론 해명 보도 이런 것들을 내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지역문화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보면 근대화 이후거든요. 멀게는 1920-30년대부터 지금까지 생긴 모순이고 짧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인데 어떤 정부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쓴다고 갑자기 이게 바뀌겠어요. 그게 어려운데 정책은 늘 소극적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별것도 없는 이런 정책들을 써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가지 정도가 유효한데 하나는 참여정부 때 나왔던 분권과 분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권은 권한을 지역에 나눠준다는 뜻이고요. 분산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각종 기관들을 기관시설을 빼고 지역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 정책이 이루어져서 각 지역에 조성되어진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뭐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혜택도 특정한 지역에만 몰아서 이렇게 받게 되는 한계는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아무튼 지역문화 분권 정책은 쓰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거 주목하는 한국 2035 계획은 지난 3월 6일 날 유인춘 문체부 장관에 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6개의 대안을 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역문화 균형발전이었어요. 이거 획기적입니다. 이런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요거 지역관 내는 거, 그 다음에 국립장법이나 그리고 국립문화국악원
지역분관 등 각종 기관들이 지역에서 특히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예술단을 지역으로 다음 달부터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거, 저는 이것만이 거의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 중 한 사람. 특히 그래서 지역분원의 거의 기대가 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가 됐던 거였고요. 이 보고에서 해당 지역들이 첨예하게 움직였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뭐 이런 정책들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들은 올바르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뭐 각종 시설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으니까 전 이런 정책이 반드시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법정문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15개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큰 성과를 낸 사업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거 되기만 하면 150억을 줘요. 그런데 지역에 단일 사업으로 문화예술에만 150억씩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교수님이 뭐 이렇게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는 건 현실관계가 분명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거 넘어서서 정책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로 못 봐서 75억씩 막 이렇게 지원하니까 우리 매칭하면 150억씩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한 위력을 갖는 건데요. 이게 뭐 최근에 와서 13개 한꺼번에 지정하면서 충청도에도 세종시, 충주시, 뭐 충남 홍성군 이런 데가 지정이 됐죠. 또 충주가 국악을 표면에 내세우는 전통문화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 내에서 그럼 또 어떻게 균형 발전 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생겨 있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제가 나중에 최종 결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딱 이야기 드리면 지역을 경쟁시키면 안 되거든요. 지역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서로 싸워 이기는 데만 지원할 거야. 이런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이게 뭐 영동군 같은 경우라도 왜 문화도시 하기 싫겠어요. 하고 싶은데 재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계획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냈다가 실패한 도시 많이 봤거든요. 특히 뭐 김천시 같은 데도 막 팡팡 떨어져 나갔는데 뭘 어쩌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도시 중심부 문화도시를 경쟁하듯 해서 하는 제도야말로 지역문화를 제대로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국가공부 기준에서 급하게 그 편집을 해봤습니다만, 저기 보면 뭐 국립국가원 450명, 뭐 남도 국가원 120명, 부산 뭐 국가원 164명 이런데 전문가를 저렇게 많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영동군이 바뀌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영동군이 뭐 이렇게 그 국악문화의 지원지이고 그 분원 유치되어야 이유를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건데요. 영동은 인프라가 충분해서 이미 그 중국 투자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동군은 이게 그 빠르게는 1960년대부터 국악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난계국악제 같은 경우 작년까지 55회를 했고요. 그 다음 난계국악 관현악단 같은 건 1991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군적에서 최초입니다. 군적에서 국립 뭐 악단이라고 운영한 게 이렇게 확실하게 인프라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짤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축제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적이라고 그래요. 그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달라라고 이제 제가 요청하는 거고요. 그게 뭐 박연의 고향을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뭐 모순된 근대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갈구하던 세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과 국권 정책은 연계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발 군지역심 찾아달라. 이거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뭐 모든 시설도 그나마 내려오는 거 다 시군지역에 내려오는 거 어떡하라는 건 시지역에 내려오면. 그리고 제발 경쟁 좀 시키지 마.
그런 이야기들을 당부처럼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거칠고 뭐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내용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국립과학원 분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박종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게 우리 현재 국악계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전부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문화 현상이라든가 지역의 인구 감소비, 이 문화 열악한 현상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셨고 특히 경쟁하지 말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는 말씀이 좀 감명 깊었습니다. 또 영덕군에서도 공학원이 설립이 돼서 이런 모든 숙제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